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권의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좀 파는 모습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FOMC 이후 외국인들의 조금 호전된 흐름을 예상해봤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 양시장 모두 매도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시장 좀 극명하게 좀 차별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 삼성 SDI와 삼성 SDS까지 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권주라든지 화학주, 정유주 이런 종목들, 조선주들 소폭씩 건설주와 함께 거래선 좀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섹터들의 좀 분분한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휴온스, CTC 바이오, 메디포스트, 제넥신 등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 코롱 생명과학과 함께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도 소폭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이 더 강하게 가는 흐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제 좀 반등했던 IT 섹터들은 오늘 좀 소폭 가라앉는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백화점 주식들과 홈쇼핑 주식들이 좀 오늘 반등하는 흐름,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섹터, 제약바이오, 이 코스닥 시장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셀트리온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4% 가까이 상승이네요. 휴온스나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을 짚어주시죠. 네,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은 중소형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오롱 생명과학, 제넥신, CTC 바이오, 메디포스트, 젠백스, 그다음에 또 에스텍 파마 이런 종목들 초반에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보다는 약간 눌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 장세,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주들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격이 좀 과다하게 벌어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이 좁히는 과정, 그 이후에 다시 또 이격을 늘리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주도적으로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이 없다라면은 조금 더 이어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좀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이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의 관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쇼박스 좀 살펴보죠. 오늘 3% 넘게 오릅니다. 어제도 급등세가 좀 펼쳐졌고요. 이 극비 수사 흥행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CJ, CGV, CJ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엔터 쪽이 많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쇼박스도 최근에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강하게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직전 고점 부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한 8,150원 정도 바로 저항 좀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쇼박스도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7,7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흥행 기대작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역시 좀 고점 돌파하면서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7,700원 지지선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지금 고점대로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5%가량의 상승권 기록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 시세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또 SDI와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SDS도 너무 많이 빠졌었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인 25만 원대 들어오니까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27만 5천 원, 이 부분에 좀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좀 넘어서고 27만 원대 적어도 좀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 많은 상태인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7만 원의 저항대 강하게 다시 돌파한다라면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반등한다라면은 약 29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이 좀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건설주들 지금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지고 오늘도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군들 1에서 2% 정도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건설주들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네,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뭐 뒤로 미룰 것 같아, 뭐 앞으로 계속 보면서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건설주들 흐름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또 다들 또 밀려 있습니다. 선물이 다시 또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도 좀 밀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 증권주하고 건설주가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건설주들 좀 윗꼬리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에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아침에 갭 상승한 갭 다 메우고 난 다음에 다시 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건설주들 눌리면 일정 부분 증권주와 함께 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손절선은 지수가 2030선을 이탈하는 수준 정도에다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본다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 정도가 좀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죠. 현대건설로 본다라면 현대건설도 역시 한 4만 한 1,000원 정도, 이 정도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거래소의 수급이 외국인이 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에 계속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단기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각으로 지수의 반등을 본다라면은 일단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살펴보죠. 지금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펼쳤던 이 카지노주들 오늘 일제히 떨어집니다. GKL이 한 2% 정도 마이너스건, 파라다이스도 모처럼 만에 지금 마이너스건 시세가 한 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카지노 쪽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메르스 피해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죠. 파라다이스도 역시 한 32,500원대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강하게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좀 필요할 수 있어 보이고 GKL 같은 경우도 어제 고점 4만 한 7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GKL도 61선의 지지선 받고 있습니다. 39,000원 정도 오늘 저점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두 종목 모두 다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 그룹주 두 종목 좀 살펴보죠. SK 주식회사 SK가 한 2% 넘게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오늘 좀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또 떨어집니다. 연일 또 하락세에 좀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이 두 종목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해외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뭐 올해 뭐 전망치를 안 좋게 본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생각한다라면은 실적 무난히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SK 쪽 뭐 주가만 봐드린다라면 SK하고 SK CNC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19만 원 안 깨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과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CNC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이 종목 역시도 오늘 26만 원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매수와 보유의 관점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YD 온라인의 급락세가 펼쳐집니다. 7% 넘게 하락하는 그 모습. 어제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되돌리면 반절 정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낙폭 과대주들의 급반등이었었습니다. 뭐 물론 YD 온라인은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급락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어제 강하게 나왔다가 저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YD 온라인도 현재 지금 주가로는 9,700원 선 정도 지지선 선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 이탈되지 않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반등했을 때 1,700원 정도 구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면 좋겠는데요. 또 코스닥이 등락이 심한 만큼 급등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는 것 항상 좀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실 때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활용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